예,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종종 제 마이크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음량이 작다는 컴플레인이 자주 올라와서 웬만하면은 마이크에 바짝 얼굴을 막 갖다 대고 마치 마이크를 먹을 듯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소간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 좀 뭐라 그럴까 흥분되는지 언성도 높아지는 뭐 그런 경향도 있기도 하죠. 근데 이 마이크가 다소간 좀 성능이 좋은지 음성 외에도 다른 소리까지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어, 첫 번째 영상을 올려놓고 두 번째 일부 영상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댓글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주간 전망에 올렸던 그 영상을 요약한 댓글을 봤는데 그 이상한 소리까지 다 잡아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나더라 라고 하셨더라고요. 뭐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그런 거는 좀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괜히 얼굴이 좀 창피해지네요. 아, 그렇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잘 모르겠네. 자, 시작합니다. IS 동서부터 출발합니다. 어, 일부에서 종목들 제가 막 당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21개 종목을 봤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동그라미가 쳐진 종목이 오스코텍, 그죠? 한네트 정도가 그래도 뭐 추세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자, 2부에서는 IS 동서부터 출발할 텐데요. IS 동서부터 시작해서 22분부터 시작해서 코렌, LG, 이츠, 한불, 넷마블 등등으로 해가지고 MI텍까지 역시 MI텍까지 21개 종목이 현재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괜찮은 종목이 나올지 어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 동서부터 출발합니다. IS 동서도 아마도 제가 차트에다가 뭔가 그려놓은 걸 봐가지고는 최근에 가까운 과거에 뭔가 분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리기로 기억하는 게 위쪽의 저항선, 아래쪽의 지지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삼각형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삼각형의 위쪽의 저항선이 뚫리면 올라가는 거고 아래쪽의 지지선이 무너지면 내려가는 거다. 그죠?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래쪽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죠? 이미 여기서 기준선이 무너졌고 전환선 기준선이 이미 역전된 상태이고 UXBM 파란 색깔은 캔들 밑으로 내려왔고 심지어 주가는 구름 밑으로 내려온 이런 상태이기도 하죠. 뭐 그나마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반등을 나타내면서 RSI도 바닥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반등하는 경향은 있긴 합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그래 두었듯이 예컨대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구름에 한번 안에 들어가긴 하겠으나 결국은 다시 밀리지 않겠냐라고 써놨죠. 제가 지금 써놓은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이 종목을 IS 동수를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반등하고 있죠. 그죠? RSI도 그렇고 반등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장 기준선 42,000원부터 저항이 예상되고요. 그 위에 구름 상단인 44,000원에도 아마도 또 저항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IS 동서를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매수를 고려하시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갖고 계시다고 가정한다면 반등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팔자. 그죠?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팔자. 이미 추세가 상당히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니엇니엇 기울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RSI가 반등한다고 해서 추세가 살아날 확률은 좀 낮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코렌입니다. 손절할까요? 라고 했는데 예컨대 그 질문이 이때쯤 왔다면 손절할까요? 예, 하세요. 라고 했겠죠. 손절할까요? 예, 지금이라도 하세요.
그랬겠죠. 근데 그 이후에 뭐 당연히 이때도 손절할까요? 예, 제가 손절하겠다고 질문이 왔을 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하고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손절은 항상 옳다. 손절 오케이 하세요. 손절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안 하는 것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니 일단은 저질러고 나서 생각하시라. 손절은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현재 아직까지 손절 안 하셨다면 그 이후에 RSI가 반등하더니 이 종목은 빨리 돌리면은 그래도 구름의 저항을 뚫고 올라선 상태이죠. 그죠? 구름 위로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손절하기가 아깝죠. 지금 다 이제는 손절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언제 팔아야 되느냐? 근데 올라가면은 좋은 거고. 그럼 언제 파느냐? 손절이든 일절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언제 파느냐? 손절 일절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얼마에 샀던 간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내가 그걸 얼마에 샀던 간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앞으로의 전망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가능성은 어느 쪽입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매수 단가와 관계없이. 반면에 얘가 가다가 근데 구름 밑으로 내려와 버린다. 그럼 팔아야죠. 구름 밑에서 팔아야죠. 혹은 RSI가 비교적 빠른 신호가 나타내니까 RSI가 지금 71로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매수 신호인데 오히려 이렇게 가다가 RSI가 70m 내려오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아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RSI가 언제 70m 내려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당장 내일이라도 약간 주가 밀려서 RSI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일이라도 파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일이건 모레건 주가가 내려오면서 RSI가 밀릴 때 70m 내려올 때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손해봤다 그래서 무조건 손절이 아니라 약간 이제 기준을 먼저 잡으시고 기준선 근데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또는 매수 단가 대비해서 7% 이상 손해보면 판다.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손해본다고 해서 무조건 파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제가 손절을 주장하긴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라 그럴까 정확한 태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직은 더 갖고 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죠? 나중에 기준선이 뭡니까? RSI가 매도하라 그러면 그때 팔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LG입니다. LG. 6% 손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LG의 경우에 뭐 파동이 정확하게 적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동을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3이고 4고 5까지 이미 상승 파동은 다 끝났고 A, B, C라고 써놓은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가 X라 써놨죠. 이거 보이십니까? 과거에 다른 종목을 분석하면서 다른 종목 분석을 하면서 지금 반등은 X파 반동이 나타나고 있는데 X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A, B, C가 하락에 이어질 거다라고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죠. 이미 구름 밖으로 내려왔으니까 또는 일목균형표나 엘리어트 파동 아니더라도 통상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의 반등은 예상됩니다. 6%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밖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뭐 매수 단가와 관계없이 반등할 때마다 앞에 종목 뭐였죠? 뭐 IS 동서와 마찬가지로 반등할 때마다 매도하는 것이 타당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전환선이 걸쳐 있는 76,000원, 76,900원 정도 RSI는 돌아서고 있으니까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만은 76,9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기준선이 8만원이니까 그 사이에 이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물량을 털어버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반등할 때마다 이 종목은 팔고 싶다가 되겠죠. 그죠? 반등할 때마다 팔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이츠만불입니다. 이츠만불이야. 이츠한불. 이츠한불. 자, 이츠한불 매수 관점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매수하고 싶다. 좀 애매하죠.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은 구름을 넘어서긴 했는데, 그죠? 기준선에서 간다 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RSI가 돌았었으니까 RSI만 믿는다 그러면 매수해도 되겠는데 일단 사고 싶으시면 사세요. 사시고요. 근데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확실하게 사는 거고요. 아니면은 그냥 RSI 믿고 사세요. 대신에 구름의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구름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리면은 뭡니까? 다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손절하겠다. 얼른 샀다가 그러면 여기서 매수하고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파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리스크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그죠? 리스크가 그다지 크지 않으니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조금만 사고요. 한 40% 여기에 이차물에 매수하겠다고 배정되어 있는 물량 금액에 한 40%, 50%만 사시고 나중에 얘가 구름 위로 머리를 내면은 그때 가서 나머지 물량을 전액 매수하는 것이 확실한 추세를 따라가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매수하더라도 구름이 얼마에 있습니까? 25,600원이니까 25,6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즉각적으로 도망친다는 생각 같으면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사시라. 이러고 대신에 도망갈 구멍을 꼭 마련하고 사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내일이라 오히려 주가가 밀려가지고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내일 밀려가지고 구름 밖으로 내려가 버린다.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만 보시면은 되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 치는 게 아니군요. 구름 위로 올라가, 구름 안에 있으면은 또는 밖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산다. 보고 있다가 조건이 충족되면 산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넷마블은 넷마블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네요. 넷마블은 여기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그다지 좋지 않게 제가 하락할 거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준선 무너뜨렸으니까 기준선 밑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세는 당연히 구름까지 가는 것이 당연히 보아도 통상 구름까지 가는 게 보통이다 보니까 일단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팔았었어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은 RSI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RSI가 70m로 내려갔을 때 이때가 벌써 진즉에 매도하였어야 되는 수준이었죠. 지금으로서는 RSI는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하기 어려우니 43이니까 RSI가 더 내려가가지고 예컨대 30m로 내려갔다가 돌아서야 비로소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얘는 좀 더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도 구름 상단의 지지 14만원에서 15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거나 뭐 그런 정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넷마블은 갖고 계시는지 가끔 제가 목소리가 음성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뭐냐니까 제가 쓰는 그 원고를 보느라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때 목소리가 좀 마이크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원고를 여기다가 놔야 안 놔야 고개를 안 돌리고 볼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넷마블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 팔고 싶다. 뭐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죠? 유바이로직스입니다. 유바이로직스. 자, 유바이로직스에서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는데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갔죠. 그죠? 구름이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공산이 높아졌습니다. 기준선에서 멀어진 지 오래되었고요. 뭐 이 정도도 마찬가지로 뭐 반등했을 때마다 구름 안에 들어가봤자 구름 안에서 헤매는 정도이라고 생각이 되니 근데 완벽하게 상승세가 전개되려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RSI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저란선은 꺾였고요. 후행 스팬은 올라갈 때마다 캔들에 걸릴 것 같고요. 썩 좋아 보이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위에 있는 허다한 종목처럼 역시 뭐 반등이 있을 때마다 팔아야 안 되겠나. 현금이 차라리 안전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강 MNT입니다. 삼강 MNT도 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지금 현재는 당장은 살아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가지고 이미 RSI는 여기서 그죠? 여기서 진작에 RSI는 팔아라라고 했으니 반등해봤자 반등에는 한계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컨대 RSI 우리 추석 때 올려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게 70선인데요, 그죠? 70선 밑에서 밀어 올라갈 때가 여기가 사라, 그죠? 바람에 70선 위에다가 70m 내려갈 때가 여기서 팔아라, 그렇죠? 그러다가 다시 30m로 안 내려가고 중간에 꺾여가지고 70선 위로 다시 올라오면은 그때가 다시 사라, 그렇죠? 그러다가 걔가 70선 위에서 70선 밑으로 내려갈 때 이때가 뭡니까? 다시 팔아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이만큼의 수익이 생겼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파는 거니까 또 이만큼의 수익이 생기니 세상에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여기서 팔아라 하고 난 다음에 팔아라라고 한 다음에는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올라가 봤자 전환선 정도에서 걸리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언제 사나요? RSI가 다행스럽게도 다시 올라오면 그때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수익이 또 예상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라도 괜찮다. 아직 지금은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일단 먼저 파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노나라텍입니다. 이 종목은 뭐 제가 뚜렷하게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죠? 어떤 종목입니까? 뭐 RSI가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70선 밑에서 70선 위로 다시 올라갔죠, 그죠? 요때가 뭐였습니까? 사라,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고 RSI는 70 위에 있는 거니까 그냥 계속 보고 있다가 RSI가 뭐 이렇게 놀다가 밑에서 내려올 때 요때가 매도의 어딘가 타이밍이 되겠죠, 그죠? 그죠? 뭐 언제 그게 얼마가 될지는 여기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그야말로 끝날 때 끝나야 아는 거니까 끝날 때 끝나야 아는 거니까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 계속해서 갖고 있는 거죠.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물론 뭐 내일이라도 확 밀려가지고 RSI 밑으로 확 내려오면 그때 가서 팔면 되는 거죠. RSI를 잘 보고 있으면 매매 타이밍을 정하는데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 지우고 볼까요? 삼성 SDS 구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구름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때 얘가 사실은 얼마 전 하더라도요, 이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겠죠,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갔으니까 구름 밑에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계속 올라가는가 보다. 그리고 구름 올라갔으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구름이 튼튼하고 안 튼튼하고 테스트해보고 가겠지라고 생각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얘가 구름의 상단에 하단에 지지를 못 받고 어떻게 되냐니까 이때까지 괜찮았죠, 그죠? 그냥 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사실은 얘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팔아서 되죠, 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갔고 뭡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일단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그러다가 다시 얘가 올라가면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는 바보짓을 하더라도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게 그게 안전하죠. 여기서 팔았다가 여기는 다행스럽게도 반등해서는 다행이지. 근데 여기처럼 보이십니까? 전환선 무너뜨려 가서 쫙 밀릴 수가 있으니까, 구름이 더 나가면서 확 밀릴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여기서 이날 팔았었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자,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팔고 나면은 지금은 오히려 안 팔았으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오히려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오히려 지금 사야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사실은 종가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선을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종목을 갖고 있거나 또는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소간 좀 리스크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예컨대 내일이라도 얘가 올라서 종가 기준으로 기준선 위로, 기준선이 얼마이나요? 17만 1250원인데 17만 1250원 위로만 올라가 있으면야 계속 간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어제 추석 전에 종가가 16만 9,500원인데 만약에 내일도 마이너스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때는 홀딩이 아니고 현금화하는 전략이 차라리 더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 언제 사나요? 나중에 근데 다시 올라가서 구름 위로 올라갈 때 그때 한번 더 쏘는 셈 치고 또 하나 사는 거죠. 그럼 그때 성공하면은 약간의 손실을 여기서의 손실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손실이 무서워서 안 파고있다가 잘못하면 이 손실이 무서워서 안 파고있다가 잘못하면 이런 꼴까지 당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구름이 더 내려갔을 때 빨리 현금화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 SDS는 하루만 더 있어 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얘가 기준선 위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보유냐 아니면은 매도냐가 결정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SK케미칼 우선주입니다. SK케미칼 우선주 이 종목도 비슷한 그림이죠. 이미 추세가 니엇니엇 이제 맛이 가는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였는데, 그렇죠. 뭐 기준선이고 뭐고 다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추세였는데, 그나마 구름 밖으로 나가던 주가가 구름이 올라가면서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구름 안으로 좀 더 올라가 버리면은 구름 상단까지 안에서 왔다 갔다 해볼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구름의 안에 머무르지 못하고 밀리면은 다시 아래쪽으로 오히려 전저점보다도 더 밀리는 최악의 경우라도 상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확률로 본다면 RSI가 있으니까 조금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주춤거리는 모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렇게 될 거로 기대해 봅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다 보니까 균형은 상당히 무너진 상태이고, 따라서 예컨대 구름이 15만 7,950원, 15만 8천원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15만 8천원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일부라도 먼저 팔아놓고 다시 뭐 더 떨어지면은 뭐 약간 여기서 팔고 좀 더 싸게 산다거나 뭐 이런 식의 대응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냥 무작정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죠? 물론 올라간다면 서둘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름 안에서 구름 안에 유지하느냐, 그럼 더 보유. 구름 밖으로 나가면은 일단 판다. 구름 안에 있느냐 여부가 그러니까 보유냐 매도냐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 하루 이틀 좀 더 두어 보십시오. 자,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 질문하신 분은 유상을 받을까 하셨거든요. 유상증자 기준일이 10월 며칠이더라? 14일인가 뭐 그럴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이죠. 그렇죠. 다다음 주 10월 14일이 수요일이니까 10월 12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은 유상증자 받는 거고요. 그죠? 10월 12일까지 이전에 팔면은 뭐 유상증자 안 받는 거고, 뭐 권리락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 현재 20% 디스카운트를 해가지고 할인으로 그 유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미 유상증자를 공시가 났기 때문에 이미 주가에는 나름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요, 통상 물량이 늘어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는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량이 공급량이 늘어나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미 그건 반영이 됐고
반영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이미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 구름 안에 들어간 상태이다 보니까 그냥 유상경제와 관계없이 차트만 본다면 뭐 약간의 반등 그러다가 구름 저 뭡니까 기준선 건드리다가 다시 내려오는 이런 정도의 시나리오 아니겠나 싶습니다. RSI는 봐서는 좀 더 반등이 예상되니까 기준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요, 뭐 당연히. 근데 좀 더 올라갈 수, 뭐 여기가 끝이 되는 건 아니고 좀 더 올라간다면 뭐 5만 5천 원 정도까지도 예상할 수 있겠죠. 글쎄, 유상증자는 받고 안 받고는 현재의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이게 이 종목은 글쎄요, 이미 추세가 전환선이 꺾였고 두 개가 교차됐고 후행스표 밑으로 내려왔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좀 조정이 좀 있고 난 다음에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조정 장세가 단기간에 끝날 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글쎄요 10월 유상증자 그 권리락 되기 전에 일단은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팔고 싶습니다. 유상증자하면은 종목 20% 할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할지 몰라도 대신에 10월 12일이 지나고 10월 13일 되면은 기존의 주가가 권리락, 유상증자 권리락이 되면서 주가가 그만큼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유상증자 받는 거나 싸게 받는 거나 기존 주가가 떨어지는 거나 어차피 쌤쌤이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팔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디 생매듭니다.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네요.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데 현재로 봐서는 아직 기준선 버티고 있으니까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뭐 다시 매도할까? 아직은 기준선 위니까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그죠? 굳이 서둘러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 뭐 차라리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기준선 무너지지 않는 한 뭐 보유하는 것도 또 추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너지면 그때 가서 얼마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29,400원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가서 팔더라도 지금 현재 서둘러서 당장에 팔아야 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15% 손해보고 있는데 반등은 어디까지 갈까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죠? 반등 어디까지 갈까요? 그건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16만 3,575원 28점까지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뭐 그건 정확하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찍을 수 있는 거고 소수점 둘째 자리가 아니고 천원 단위로 찍을 수도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냥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미 주가가 기준선 위에 있을 때에는 이처럼 기준선 위에 있을 때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더라도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죠. 보이십니까?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죠. 근데 지금의 경우에는 기준선을 무너뜨렸으니까 거꾸로 기준선이 뭐가 될까요? 저항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등하더라도 다행히 구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고는 있는데 반등하더라도 16만 1,400원이 기준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 예상할 수 있는 글쎄요, 뭐 16만 4천원까지 간다는 16만 1,400원이군요. 4천원이 아니고 16만 원, 16만 1,400원까지 꼭 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현재로 봐서 예상할 수 있는 반등 목표치가 16만 원 정도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만 원까지 꼭 간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습니다. 대략 그런 정도 반등한다면 그런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RSI도 그러니까 조금은 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선도 15만 4천 원이에요. 아마 이런 정도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죠. 제넥신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기다려보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전력입니다. 움직인 것 같아가지고 매수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는 구름 밑에 종목은 잘 안 봅니다. 그죠? 대신에
구름 밑에 있는 종목이라도 기준선 넘어서면 하다못해 예컨대 여기처럼 기준선 넘어서면은 타진 매수라도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현재 한국전력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구름 위는 상승세, 구름 아래쪽은 하락세. 그죠? 그런데다가 이게 기준선인데 기준선도 넘어서지 못했으니 최소한 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여기서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더라도 더 싸게 떨어져 버리면 마장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사더라도 더 비싸게 팔 찬스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은 기준선을 넘기고 구름을 넘기는 조건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전력을 꼭 사고 싶으시다면 기준선이 26,600원이니 26,000원을 넘기면은 조금 사고, 맞나요? 26,000원인가요? 26,50원이네. 26,50원 넘기면 조금 사고, 그리고 구름 상단이 29,988원, 21,000원을 넘기면 좀 더 본격적으로 사는 그런 정도의 전략을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유화 사고는 싶은데 5번 파동이라서 무섭다. 파동을 세라는 이야기인데요. 대한유화 파동 안 세집니다. 안 세집니다. 왜 안 세지느냐? 1인가요? 요거 2인가요? 요거 3인가요? 그 다음에 이게 4라고요? 이게 4라고요? 참 너무 길잖아요. 그죠? 이게 1이고 이게 2인데 이게 3인데 이게 4라고요? 4번 파동이 1번, 2번, 3번 파동에 비해서 너무나, 물론 조정 파동은 길게 나타나기도 합니다만은 4번 파동이 너무 길어요. 이래 보는 건 무리겠어요. 그럼 여기가 5가라는 이야기인데, 그죠? 글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파동 안 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파동 안 세지면 거래 못하냐? 그렇지 않죠, 그죠? 파동 안 세진다고 우리가 주식을 살 때 파동 안 세진다고 주식을 못 산다는 법은 없죠. 가장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RSI가 30 밑에서 올라오면 사면 안 되냐? 여기 사면 되죠. 언제 팝니까? 70 위에 있다가 70m 내려가면 팔면 되잖아. 그렇죠. 아니면 70 밑에서 예컨대 70선 밑에서 70선 위로 올라갈 때도 매수의 신호가 되고, 그렇죠. 언제 팝니까? 70선 위에 있다가 70선 밑으로 내려가도 그때도 매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했네. 그렇죠. 따라서 대한유화 사고 싶다. 언제 사면 됩니까? 좀 보고 있다가 RSI가 70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그때 사면 되겠네. 주가가 더 올라가면, 그죠? 또 사면 되겠네. 그렇게 산 종목은 그럼 대한유화 언제 팝니까? 주가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RSI 위에서 놀다가 RSI가 70m 내려가면 그때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잡으면 되죠. 그죠? 그럼 뭐 파동 몰라도 재빨리 샀다가 재빨리 팔아가지고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찬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게 최악이죠? 샀는데 첫날 70선 위로 싹 올라갔다고 해서 싹 샀는데, 근데 그 다음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바람에 RSI가 팍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파는 바람에 졸지 이만큼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뭐 없다고 보면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대한유화 같은 게 과거에 예를 보니까 이렇게 70선 위로 올라갈 때는 여기서 사라 그러고요. 70m로 내려올 때 여기서 팔았으니까 우리 십자를 대고 정확하게 해볼까요? 자, 여기서 샀다가 쭉, 자, 여기서 샀다가, 그렇죠? 여기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았죠, 그죠? 사라 하면 여기 때 이쯤에서 사게 되나요? 그죠? 그러다가 팔아라, 이쯤에서 팔아 보니까 뭐 나름 이만큼의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도 그랬고, 그렇으니까 다시 한번 RSI가 70선 위로 올라갈 때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죠? 파동 몰라도 거래할 수 있죠. 그죠? 일단은 대기.
매수대기. 자, 그 다음에 대한유학까지 했습니까?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한솔 로지스틱스는 좀 올라가다가 좀 기술적 반등인가요? 어떤가요? 외인과 기관들이 사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뭐 기술적 반등이겠죠. 추세적 상승세려면 항상 저는 기준선을 넘어서거나 주가가 구름 위에 올라가야만이 약간 이런 건 상승세죠, 그죠? 상승세죠. 그럼 지금은 구름 밑으로 내려간 상태이다 보니까 구름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는 이거를 상승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직은 반등의 차원에서 보고 싶다는 이야기죠. RSI도 돌아서고 있으니까 좀 더 가겠네요. 그리고 대신에 구름 안에서 헤맬 공산이 높습니다. 아직은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갖고 계시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사실 이 종목은 진작에 2200원 무너졌을 때 이때 팔았었어야 되고요. 그죠? 현재 매수 단가에 비해서 수익이 낮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언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여기서 샀다 한다면 구름 밖으로 나오면은 대빨리 팔아야 되겠나 싶네요. 기준선을 넘어서야만이 구름이나 기준선을 넘어서야만이 최소한 추세적인 상승세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기관들이 사고 파는 것은 사실 저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사면은 일반에 팔게 되어 있고요. 그죠? 일반이 팔면은 외국인이 사게 되어 있고, 기관이 팔면은 외국인이 사고, 누가 사면 누군가가 파니까, 누가 사고 누가 파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요.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았을 때, 한솔 로지스틱스는 반등의 정도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HFR 비파동이 아닌가요? RSI는 반등하고 있는데요. 비파동이라고요? 비파동? HFR의 파동이 매겨집니까? 우리가 통상 연초에 코로나 때문에 추락했던 3월 달부터 대부분 추세가 상승세니까 여기서부터 파동을 세는데 뭐가 비파동인가요? 이게 B인가? 이게 B인가요? 이게 A고 B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HFR 맞죠, 그죠? HFR 이거 왜 저도 또 당황되네. 왜 반등인지 비파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RSI가 반등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RSI가 반등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RSI의 반등으로 인해서 구름 위로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은 희망은 좀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세가 되려면 기준선을 따라 마셔야 됩니다. 기준선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겠죠? 기준선이 38,000원, 38,775원입니다. HFR 비파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RSI도 그렇고 구름도 그렇고 해서 반등하리라고는 예상이 되네요. 그죠? 좀 더 올라갈 걸로 상승, 동그라미라 그래서 적극적인 상승보다는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CJCGV를 봐달라. 예, 봤습니다. 봤는데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게 잘 없네요. 구름은 얇은 구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름 얇았을 때 한번 빡 올라간 듯 했습니다만 금방 밀렸으니까 그냥 별거 없는 거였고요. 아까 조금 전에 그려놨던 이 좁은 박스 안에서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름이 얇으니까 쉽게 넘어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 구리학에서 구름이 얇은 만큼 쉽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쉽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박스 상태이고요. 예컨대 이거 CJCB가 아래의 박스 변동이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주 촘촘하게 오락가락 이렇게 한다면야 이렇게 재미없게 움직인다면야 예컨대 급락을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는 나름대로 아래의 변동이 그래도 있는 종목이어서 이걸 가지고 박스를 뚫었을 때 급등하거나 급락한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구나 CJ, CGV 알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다지 썩 뭐 실적이 좋아지리라고 예상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 종목도 뭔가 백신이나 그죠? 코로나 관련주죠, 그죠? 백신만 개발되면 올라간 종목이죠. 근데 여행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관광, 뭐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호텔 신라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만 개발되면 올라갈 종목이죠. 백신 개발되기 전까지는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 재미없는 종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한항공도 나오네요. 대한항공도 뭐 비슷한 종목이죠. 그죠? 대한항공. 마지막이 아니고 대한항공. 대한항공 역시 백신 관련주죠. 백신 관련주라는 게 대한항공이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백신이 개발되면은 올라갈 종목이고 백신이 개발 안 되면은 올라가기 어려운 종목이고 그죠? 더구나 제가 아마 대한항공 딱 옛날에 분석할 때 여기다가 위에 매물들을 그려놓은 거가 있는데 아마도 거래량을 볼까요? 이날 거래량이 그렇죠. 거래량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설이 나타났으니까 이 위에 매물 부담이 많을 테니까 이 위로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겠냐라고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좀처럼 이 수준이 얼마냐니까 뭡니까? 주가가 18,850원에서 29,950원, 2만원 정도 언저리에서는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지루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네요. 앞으로도 좀 당분간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쪽은 문제는 이 위에 있는 이 매물을 소화해야 될 텐데 문제는 그 전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가 워낙 1,500만 주나 터졌기 때문에 그죠? 1,500만 주나 거래가 됐고요. 이후에 거래량이 뭐 보다시피 이제 뭐 90만 주밖에 안 되니까 100만 주 잡더라도 92만 주니까 100만 주 잡더라도 1,500만 주 같으면은 16일 동안의 거래량이 한 번에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터진 물린 사람들의 물량이 다 해소되려면 16일 이상이 지나가야 될 텐데 주가가 그 위에 올라가서 16일 이상이 지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아무래도 그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고 횡보의 공산이 높아 보인다. 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MI텍입니다. 상장 초의 수준을 현재 이제 회복했는데 살까요? 상장 초 수준을 회복했건 상장 후 수준을 회복했건 그것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것 같으냐 내려갈 것 같으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상장 초 주가 수준이라는 게 그건 의미가 없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준선 위로 올라갔네요. 구름 위이네요. 구행서편 위이네요. 그러니까 올라갈 건가요? 예, 그러네요. 대신에 이 종목도 언제 도망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거나 구름 밑으로 내려오면 도망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 기준선 밑으로 일단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봐서 4,000원. 그냥 4,000원이라고 합시다. 4,700원 인데 4,000원. 아니면 구름이 3,700원. 그래서 4,000원, 3,700원 밑으로 내려오면 도망친다. 아니면 계속 갈 수 있다. 살까요? 예. 밀릴 때마다 산다. 구름 위라 그랬죠. 왜 근데 밀릴 때만 산다는 전략이라면 기준선과 관계없이 구름 위에 있을 때는 사도 되죠. 그죠? 구름 위에 있을 때는 대신에 구름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유리하죠. 반면에 구름이 더 싹 내려가 버리면 여기서 샀던 거를 여기서 매수한 물량을 몽땅 다 구름 밑에서는 몽땅 다 팔아치운다. 그럼 리스크는 적고 리워드는 크니까 해볼 만한 베팅이다 말 수 있겠죠. 살까요?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구름 밑으로 내려간다면 구름 밑으로 내려갈 때 바로 판다면 이런 전제하에 있어요. 자, 또 42개 종목에서 1부에 21개, 2부에 21개 종목을 했는데 MI텍 사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죠? HFR 괜찮아 보입니다. 바디텍매트 뭐 올라가리라고 예상됩니다. 정도. 동은하나텍 이 종목이야 뭐 지금 날아가고 있는 종목이니까 RSI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라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짠불 매수 관점에서 오케이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 아프다 그죠? 여러분들도 긴 시간을 듣고 계시느라고
귀가 아프시겠습니다. 자, 다시 종목 분석과 내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